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피하며 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사건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한때 6만 3천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로보틱스 계열사로 옮기는 등의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는 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켓이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된 주주들이 반발하면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 배지 전문기업 엑셀 세라퓨틱스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17%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엑셀 세라퓨틱스 공모가 1만 원 대비 16.70% 내린 8,3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르노이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FDA 임상 제1상 시험을 자진 취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 및 대만에서 최적 용량까지 증량한 이후 다시 미국 FDA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트럼프 이슈를 보신 분들은 참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트럼프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글로벌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진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60선에서 종가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2포인트에서 이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일단 캔들의 모양을 보고 있노라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앞으로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좀 들게 만들 만큼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 생각이 듭니다. 즉 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결국 지금 시장에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어떠한 테마가 맞는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결국 우리는 원전을 봤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지난주에 이 글로벌 증시도 기존 M7 기업에서 러셀 지수로 수급이 움직이면서 건설주들 혹은 건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면서 매매를 좀 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며 이 흐름은요. 아마 7월 그리고 8월 그리고 9월 그러니까 3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에 포인트를 좀 잡으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 좋았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수님께서 공략하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6월 7일 공략주였던 퓨처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 수익률 55% 기록했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훌쩍 뛰어넘는 점수 나오고 있습니다. 저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55%의 큰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김쌤 고수님께서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들어오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반도체 IoT,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봤었던 것은 뭐 전력기기, 전선 이러한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면 하반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7월 첫 거래부터 제약바이오 쪽이 정말 수급이 심상치 않았었거든요. 그 흐름이 오늘 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인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퓨처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제가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하면 리가켄바이오를 필두로 ADC 기술에만 집중을 했지만 ADC 그 다음 기술이 뭘까 하면 방사선, 의약약품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 지금 미국에서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2상을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치료 목적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퓨처캠을 이야기해 드렸고,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6,000원에 잡았습니다. 정말 낮은 가격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전략 매수를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퓨처캠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확실하게 저는 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월봉상 보면 이제서 드디어 이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일단 월봉,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더 붙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추세는 견고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흔들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3만 원 이상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목표가 3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 현재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는 55%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흔들려도 보유 가능한 종목으로서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두 번째 7월 8일 공략주로 SK 이터닉스 주셨습니다. 2150원의 매수가 짚어주셨고요. 수익률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이었는데요. SK 이터닉스 또한 20%의 큰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저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률 볼 수 있었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다 보니 트럼프의 피해주라고 불리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난주로 되돌려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부 중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정말 좋았었던 한 주를 보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단발적으로 그냥 한번 크게 관심을 받고 끝날 이슈인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당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느냐? 바로 남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공교롭게도 남쪽이 아니죠. 기흥과 용인,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과 울산처럼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까지 이 전력을 이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동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전력기기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조금 스크래치가 나 있다,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어떤 방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M7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원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지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서 SK 이터닉스 저는 추후에 다시 공략할 지금 전략도 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 추적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님의 두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 20%의 수익률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 종목 원전과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테마로서 좀 추후에 다시 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우리 김쌤 고수님과 다시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님의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쌤 고수님과 퓨처캠 같이 55% 넘는 종목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세나의 추천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첫 번째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 종목 실적 85점 기록했고요. 24년 6월 기준 매출액 1조 542억 원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 80점으로 현재 2,742억 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되었고요. 차트는 85점, 수급 80점으로 외국인과 또 기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3점 기록했는데요. 우리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장 7.6%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자, 우리 고수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 그리고 수급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기록했던 2월 29일 날 가격 275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 넘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호황기인가? 아직 아니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 결국에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였었던 쪽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건설 관련주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HD 현대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반짝 상승에 가까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HD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주가의 모습을 좀 보고 있으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앞선 좋은 성과를 내왔고, 그리고 하반기에 광운대라든지 청주의 이제 가경 쪽, 그러니까 역사 쪽에 대한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 하반기에 굉장히 또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있지만, 과연 지금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해서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저는 여기에 좀 물음표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도 2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조금은 많은 상황, 불확실성들이 모두 거치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중립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2월 고점 넘길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실적 90점 기록했고요. 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1조 313억 원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 85점으로 2차 전지주들 현재 테슬라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 차트는 85점, 수급 80점으로 기관 2거래일 연속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또한 85점 기록했는데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은 참 2년 전 고점 대비 조정의 폭이 너무 깊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악성 매물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요인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반 산업에서의 수요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두 번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는 것을 올해 3분기 안에, 2분기에 못 보여줬다면 올해 3분기 안에라도 저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테슬라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확인을 했죠.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인도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인도량을 보였기 때문에, 혹은 GM과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현대차, 기아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YOY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1번은 저는 확인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다가오는 2분기에 실적이 정말로 좋을 것이냐? 만약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3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 것인가? 일단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이제 흑연을 취급하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관련 기업들보다 저는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의 가격과 지금의 수급, 지금의 캔들 위치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룸 자체가 높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포스코 퓨처엠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만 원대. 지금 현재 종가가 26만 9천 원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5만 원대만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도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상승을 한다면 추세를 완전히 되돌릴 만한 상승은 나오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래도 박스 상단 35만 원까지는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 조정의 폭이 깊기 때문에 매수 가능성 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최근 저점인 25만 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매력적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인 35만 원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나이 추천주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실적 90점으로 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1,350억 원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 90점, 트럼프 이슈 그리고 원전주 계속해서 수주 나오면서 90점으로 좋은 점수 나왔고요. 차트도 90점, 수급 85점으로 외국인 매수세 좋습니다. 신호강도 95점, 종합점수 90점으로 오늘 나온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점수 나왔는데요. 자, 한전기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SK 이터닉스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에너지원 중에 원전 에너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원전은 현재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친원전에 대한 정책을 펼쳐주고 있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대다수의 유럽, EU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빠르게 펼쳐주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관심이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지금 트렌드로 변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랠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체코 원전 수주 MOU를 우리나라가 할 거냐 아니면 프랑스가 할 거냐. 물론 이 이벤트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K국장의 특성상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원전주들은 지금 겁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굉장히 지금 기술력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체코까지 도와준다면 가장 비슷한 예시, 방산주가 그러했듯이 방산주가 지금 폴란드하고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루마니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계속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체코를 시작으로 다른 EU 국가들과의 협업을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발판을 정말로 마련을 해주기만 한다면 저는 원전주들의 관심은 계속 높여가야 한다. 일단 우리나라가 원전주를 수주를 하게 되면 한전 기술이 가장 앞서 있을 수밖에 없죠. 팀 원전 코리아이기 때문에 자 한전 기술이 가서 계약서를 따내면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서 시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우진엔텍 이러한 원전 기자재들 안에서 이미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 원전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전기술 체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소 흘러내릴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 총 3번에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1차 매수는 저는 지금이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에 뉴스 나오면서 빠지게 되면 그 빠진 날의 종가가 2차 매수, 즉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한전 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도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온트레이딩 AI와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나의 종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우리 2월 고점 넘길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인 포스코퓨처엠 실적 90점 기록하면서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박스 상단인 3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아까 짚어주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 1차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공략주 고수님과 같이 짚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 방송에서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고수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반등 혹은 대세 상승을 위해서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한다면 상반기와 전혀 다른 지금 하반기 시장에서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그러한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많이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우주 항공 쪽에 대한 관련주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국방 보호 체계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했죠? 바로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해줬었죠. 그걸 보면서 참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민간 산업만으로 확장될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으로 혹은 국가 주도 하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통신 저궤도 사업 기준으로 보면 5G가 실패의 대명사로 굉장히 많이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 하면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5G를 넘어서 6G,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통신망을 넘어서 국방 산업에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되는 혹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혹은 글로벌 기업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그 기업이 혼자 떠들어대도 고객사가 없다면, 고객을 유치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인 원앱과 86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앞서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주가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그널에 확실한 명분이 있는가? 자, 주가가 낮으면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지금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세요.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주가가 얼마나 낮길래? 자,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가 되었든 뭐 전력기계가 되었든 가는 기업이 계속 가는 모습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기업에 조금은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구간에서의 강력한 지지, 또 그 강력한 지지를 외국인의 수급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신다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가 이 종목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소폭 오르면서 2860선에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공략주로 퓨처캠 55%, SK 이터닉스 20% 수익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체코의 30조 원전 발표 기대감 살아있는 한정기술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